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지원 AI 뉴스 시작합니다. 강릉 가뭄에 긴급 처방이 될 도암댐이 오늘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우선 도수관로 안에 있는 물부터 공급되는데 강릉시는 실시간 수질 검증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송혜림 기자입니다. 강릉 수력발전소의 방류구를 통해 물이 흘러나옵니다. 지난 2001년 발전 방류가 중단된 지 24년 만입니다. 관로 2개를 통해 하루 10,000톤씩 방류하게 됩니다. 강릉시는 방류와 동시에 채수 작업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질 검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흘러나온 물은 임시 저류시설에 서너 시간 가둬두고 이때 총인이나 총유기탄소 등 수질 검사가 이뤄집니다. 저류시설의 물은 관로를 통해 다시 홍제정수장으로 공급됩니다. 이렇게 물을 공급하면서 수질 검사에 문제가 생기면 방류는 바로 중단됩니다. 환경부도 검사 지원과 정수 처리에 강릉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도수관로의 물이 먹는 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의 검토 의뢰를 해서 먹는 물 수질 기준에 맞추어서 그 가정에 공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음을 저희는 확인을 하고 강릉시는 당분간 도암댐 물을 공급받으면서 중단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도암댐 방류는 저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고요. 다만 도암댐 전체에 대한 발전 방류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강릉 시민이 사용해야 되는 안전한 물인지. 한편 강릉시는 오늘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40%를 훌쩍 넘어 저수 상황이 나아지면서 아파트 등 물을 많이 쓰는 대수용가를 대상으로 한 제한 급수를 어제 오후부터 전면 해제했습니다. 지원뉴스 송혜림입니다. 국민의힘 이철규 국회의원이 자신을 국가수사본부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정치 조작의 실체가 밝혀졌다고 직격했습니다. 이 의원은 SNS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위가 저를 국가수사본부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2020년 4월경부터 2023년 10월 27일까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사람이 22년 5월 어떻게 저를 만나 수사무마를 청탁할 수가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도 없는 괴담 3탄이라며 형사 고소는 물론 5억 100만 원의 민사소송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를 목을 졸라 살해한 6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원주경찰서는 60대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4시쯤 원주 단구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살해 후 문막의 한 다리에서 뛰어내려 허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스스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학사가 오늘 강원학사 미래관에서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선 학사발전 유공자 표창과 장학금 수여, 기념식수, 수구회원 만남의 장이 진행됐습니다. 강원학사는 1975년 고 박종성 도지사의 뜻에 따라 강원 출신 대학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강원학사는 현재 관학과 도봉 2개 학사에 472명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관광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곳이 강원관광재단입니다. 활발한 사업 추진으로 강원 관광 홍보는 물론 관광객 증가에도 큰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연중 관광객 유치 등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보도에 최경식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출범한 강원관광재단. 강원자치도 출자 출연 기관으로 도와 시군 통합 관광 전담 기구입니다. 워케이션과 걷기 여행 등 국내 관광은 물론 속초항 크루즈와 마이스 산업 등 해외 마케팅까지 56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특히 올해와 내년을 강원 방문의 해로 지정해 매달 시군 추천 여행지를 선정하고 홍보하는 등 강원 관광 활성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 43명 중 80% 이상이 MZ로 구성돼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부터 홍보 부스 운영까지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라든지 언제든지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박람회에서 상도 수상하고 했던 좋은 사례가 있던 것 같습니다. 재단은 도내 17개 출자 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 평가에서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의 다양한 사업에 힘입어 강원도를 찾는 관광객도 늘고 있습니다. 과제도 있습니다. 폐광과 접경 지역의 관광 활성화 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성수기에 집중되는 강원도 관광 패턴을 연중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서 소비 계층을 늘리고 그 관광객의 수요를 맞이함으로써 강원도의 경제 활성화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그런 강원 방문회를 완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단 출범 첫 해인 2020년 1억 3천 명이었던 도내 관광객 수는 지난해 1억 4,90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지원뉴스 최경식입니다. 강원기자협회가 오늘 강원자치도 공무원교육원에서 2025년 강원기자협회 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에선 지원방송 등 강원기자협회, 회원사 기자와 가족이 족구와 풋살, 농구 등 다양한 종목의 운동이 진행하며 화합했습니다. 또 지역 정치인과 공무원도 참여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정성훈 화암면 한 계곡 인근을 지나던 차량이 급류에 고립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8시 18분쯤 60대 운전자 A씨를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정선에는 어제부터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춘천 강촌역과 백양리역 사이 피암터널의 관광자원화 사업이 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유휴부지 활용은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지자체로부터 폐선부지와 교량하부 등의 활용 방안을 제안받아 주민 친화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사업 선정으로 옛 강촌역에서 백양리역까지 4km 구간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걷고 머무는 강촌을 주제로 아트 공간과 포토존, 봄내길 코스와 감성 쉼터 등을 조성합니다. 강원소방본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을 벌입니다. 비상구 폐쇄와 차단 여부, 피난 통로 확보 상태 등이 점검 대상으로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즉시 조치할 계획입니다. 소방본부는 또 시설 관계자를 대상으로 자율 안전관리 유도를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 활동도 병행합니다.